판서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390쪽에 2장 소득세 총론 나와 있죠. 우리가 지방세는요, 지방세법이라는 통합세법이에요. 취득세법 없어요. 지방세법 안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가 들어가는 거고, 국세는 개별세법이에요. 따라서 소득세는 소득세법, 법인세는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이라는 개별세법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안에 여러 가지의 소득이 들어가 있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열거주의라고 합니다. 그럼 특징 중에서 첫째,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 뭐에 대해서? 개인의 소득.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은 소득세 내고 법인은 법인세 내는 거죠.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항상 개인별 과세라고 그러죠. 즉 아무리 부부라 하더라도 합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벌이는 따로 개인별 과세가 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부는 합산과세 제도가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나왔습니다. 야, 소득세 취지가 개인별로 과세가 되는데 부부끼리라고 합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합산이라는 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따로. 그 다음에 뭐냐? 열거주의 과세다. 열거주의 과세다 그러면 열거의 뜻이 뭐죠? 열거? 나열한다는 얘기야. 나 혼자 물어보고 나 혼자 대답했어요. 나열하는데 모두 과세되는 소득은 8가지로 나열을 합니다. 이 8가지에 해당이 돼야지만 소득세 내는 거야. 8가지에 해당이 안 되면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세금 안 내는 거예요. 그러면 요건 어떻게 하느냐? 요건 기본이야. 기본. 소득세법 안에는 이런 8가지 소득이 들어가 있다 얘기죠. 첫째는 종, 퇴, 양으로 나눕니다. 미스양도 아니고 종퇴양이야. 종퇴양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건 아주 기본입니다. 얘를 알아야 양도소득세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종합소득이다. 종합소득 안에는 6가지의 종합선물 세트예요. 이 종합소득이라는 건 6가지 소득이 들어가 있습니다. 몇 가지? 6가지. 그 다음 퇴직소득은 뭐냐? 퇴직금 받았을 때 목돈 받잖아요. 그럼 퇴직소득세 내야 돼. 양도는 뭡니까? 개인이 부동산 팔면 양도소득세 낸다는 것. 이름은 알아야죠. 퇴직소득은 뭐다? 퇴직금에 대한 것. 양도소득은 뭐냐? 부동산 양도금액에 대해서. 그럼 종합소득은 이름에 나오잖아. 종합 6개가 합쳐졌다 이거지. 그럼 6개 합쳐진 거는 요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쓴 일기책이 있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난중일기. 그럼 종합소득이라는 건 뭐냐? 유명한 사기꾼에 대한 얘기예요. 그 사기꾼이 누구냐? 이근배라는 유명한 사기꾼에 대한 얘기야. 죄송합니다. 유치하게 예를 들어서. 이근배라는 유명한 사기꾼에 대한 게 종합소득인데 잡혔어요. 잡혔는데 여자라는 게 밝혀졌어. 왜 여자인지는 잘 모르겠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유치하게 만들려니까 이렇게뿐이 안 되는 거야. 해서 종합소득 안에는 이근배, 사기연 6가지가 들어가 있다. 왜 그러냐? 시험에서는요, 이 종합소득에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느냐만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자세한 뜻은 몰라도 되고 6개가 뭔가 이것만 알면 끝나는 거야. 이근배, 사기연. 여태 강의하면서 이근배라는 분을 안 만나봤길래 다행이에요.
딱 한 번 그래요. 저 서울서 강남에서 5년 됐나? 한 수강생이 쉬는 시간에 나오시더니 제 친구 이름이 이근배라서 깜짝 놀랐어요. 한 번 딱 그런 적은 있어. 당사자가 이근배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이건 이름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좀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 만드는 거니까 그건 이해를 좀 해줘야 됩니다. 이근배라는 사기꾼이다. 잡혔는데 남자예요, 여자예요? 왜? 어떻게 알았을 때? 됐어, 난 몰라. 그러면 이는 뭐냐? 이자 소득. 은행 이자 받은 거. 그는 월급, 근로소득. 배는 배당소득, 증권 투자했을 때. 사는 여러분이 앞으로 할 거야, 사업소득. 그 다음 여는 연금소득. 여기서 상식적으로 하나 해볼게요. 우리가 퇴직금을 받았을 때 목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내는 거야. 이걸 연금식으로 받으면, 쪼개서 받으면 연금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나열이 돼야, 해당이 돼야지만 세금 내는 거야. 그럼 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여기에 해당 안 되면 안 내는 거야. 그때 사람들이 눈이 커졌어. 그랬다 금방 실망했어. 기타 소득이라는 게 있어. 딱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건 다 여기다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생생만 열거주입니다, 여기에 해당돼야지만 세금 냅니다 하고 요거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럼 기타 소득은 어떤 게 있냐? 대표적인 게 횡재한 거, 길 가다 돈 주웠다, 기타 소득, 이것도 세금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복권 당첨, 횡재한 거, 이건 다 기타 소득이 됩니다. 끝 이거야. 그럼 얘가 요게 나왔으면은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이거를. 그러면 이제 알겠는데 이러한 소득세는 어떻게 세금을 부과해야 되느냐? 이근배, 사기, 여는 원칙이 있어요. 원칙은 뭐냐? 야, 돈 생길 때마다 따로따로 세금 내지 마. 한꺼번에 걷어서 세금 내. 종합과세가 원칙입니다. 종합과세는 뭐냐? 따로따로 내지 말고 합쳐서 하나의 세금으로 내라. 그 세금의 이름이 뭐냐? 종합소득세가 되는 거죠. 들어봤죠? 종합소득세는 여러분이 사업에서 벌은 거, 이자 받은 거 다 포함을 해서 매년 몇 월 달에? 5월 달에 내는 게 종합소득세야. 그러니까 돈 생길 때마다 갖고 있다가 다음 연도 5월 달에 한꺼번에 하나의 이름으로 세금 내. 그게 바로 종합과세. 예외는 뭐가 있느냐? 야, 합쳐서 내야 원칙이지만 일부는 돈 생길 때마다 내라. 분리과세. 돈 생길 때마다 내라. 분리과세. 얘는 5월 달에 신고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돈 생길 때마다 내. 쓰레기 분리수거하듯이 해서 일부는 분리과세가 있다. 하나만 할게요. 복권 당첨, 기타 소득이죠. 그럼 복권 당첨금 받을 때 세금을 띄고 받아. 이게 분리과세야. 그럼 세금을 띄고 받으면 이 복권 당첨금에 대한 건 다음 연도 5월 달에 또 신고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받을 때 띄고 받는 게 분리과세가 된다. 용어 이해 가셔? 그럼 이근배 사기연만 종합과세가 있고 분리과세가 있는 거야. 또 하나 볼까? 이자 소득 중에서 여러분 통장에 보면은 결산이자 찍히죠? 결산이자가 뭐냐? 이자 소득이 생겼는데 이자 소득세를 띄고 인쇄가 된 거야.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세후 이자라고 그러죠. 세금 띈 이자. 이자 소득세 띈 거야. 세금 낸 거야. 그럼 요 이자에 대한 건 5월 달에 또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야. 거기 찍히는 순간에 세금 띄고 찍힌 거야. 말 이해 가셔? 이런 것들. 또 하나 보면은 근로소득 중에서 일용직이 있죠. 일당 상식 가르쳐 드릴게. 일당은 15만 원까지 세금 안 떼요. 일당 15만 원. 20만 원이다. 15만 원 빼고 5만 원만 세금 띄는 거예요. 5만 원에 대해서.
이게 10만 원이었다가 개정된 지 얼마 안 됩니다. 15만 원으로. 그럼 내가 20만 원 받았어. 그럼 초과되는 5만 원에 대해서 일당 받을 때 사인하고 세금 띄고 받는 거야. 요 일당에 대해서는 5월 달에 또 신고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받을 때 세금 띄고 끝나는 거야. 5월 달까지 안 가. 이런 걸 뭐라고 그런다? 분리과세. 그냥 둘이야. 합쳐서 5월 달에 내든가 아니면 돈 받을 때 띄고 받든가. 끝. 그러나 이근배 사기연만 이렇게 되는 거고, 퇴직,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종합소득은 6가지만 합하는 거야. 그럼 종합소득하고 퇴직하고 양도소득은 어느 한쪽에 합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태어날 때부터 구분한 거야. 구분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분류과세라는 용어를 씁니다. 분류, 구분했다 이거야. 태어날 때부터 종태양으로 구분이 된 거야. 그러니까 종태양은 분류, 얘들은 종합하든가 쓰레기 분리수거하든가. 그래서 우리나라 과세 방법은 3가지가 있어요. 이근배 사기연은 종합과세가 원칙, 분리과세가 예외. 그러나 종태양은 서로 분류가 돼 있다, 구분이 돼 있다. 분류과세라고 한다. 그래서 시험에 2가지로 출제됐어. 여태까지 32회 시험 때까지 2가지로만 출제돼요. 하나는 요거 박스가 나오고, 다음 중 종합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그럼 여기에서 1, 2, 3, 4, 5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답은 몇 번? 5번이 되는 거지. 이렇게 유치하게 나와, 운 좋으면. 그 다음 2번째는 뭐냐?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구분해서 과세한다. 맞아요. 얘는 그렇게 나와. 그래서 이거 알고서 간단하게 점수 하나 맞출 수 있게끔 출제가 됐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죠. 종합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 다음 양도와 퇴직은 종합소득과 합산한다, 구분한다, 구분하여 과세한다. 얼마나 유치하게 나와요. 요게 열거주의 과세가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나와 있는 내용은 여기 보세요. 그러면 개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세법에서,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이라는 말을 싫어해요. 개인. 따라서 개인이라는 말 대신에 요거 잘 봐야죠. 거주자, 비거주자로 나옵니다. 이 용어 친해져야 됩니다. 시험 볼 때까지 무지하게 많이 사용하니까. 거주자, 비거주자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거주자는 국내 주소가 돼 있으면 거주자야. 먼저 여기로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 교재 갖고 밑줄 쳐 드릴게. 그냥 교재만 보면은 머리 아플 거예요. 정리한 다음에 보면 돼요. 그 다음 국내 주소가 없다. 주소가 없으면 비거주자. 그럼 여러분은 거주자예요, 비거주자예요? 여러분 거주자가 돼. 말소됐다고? 그럼 말소되면 비거주자. 그럼 2번째는 주소가 없더라도 국내에 계속해서 183일 이상 살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거주자라 그래. 며칠? 183일. 그렇지 않으면 비거주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주소가 돼 있거나 주소는 없지만 183일 이상 살고 있는 사람은 외국인도 거주자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거주자, 비거주자는 국적과 관계가 없어요. 영주권하고 관계가 없다. 이 조건이 맞으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182일까지면 비거주자였다가 다음 날 되면은 거주자로 신분이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도 거주자였다, 주소가 돼 있다. 그다음 말소가 되면 비거주자로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야. 거주자, 비거주자는 신분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할게요.
이어서 할까요?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되느냐? 그럼 어떤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돼야 되느냐? 이거죠. 거주자는 국내 주소가 돼 있어. 쉽게 못 도망가. 쉽게 못 도망가니까는 국내에서 벌은 거, 국외에서 벌은 거 모든 소득에 대해서 무제한으로 걷어들여요. 무섭죠? 무제한 납세 의무자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번 것도 신고해야 되고 외국에서 번 것도 신고하죠. 누가 해당이 될까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프로 선수들이라든가 연예인들 되죠. 야구에 유땡진 외국에서 번 연봉도 우리나라에 신고해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CF로 벌어들인 돈도 신고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주소가 돼 있는 사람이 거주자야. 주소가 있으니까 쉽게 도망가지 못해. 그러니까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무제한으로 걷어. 그런데 비거주자가 있어. 미안해요. 이분이 베트남 분이야. 하이. 이분이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 왔어. 우리나라에 왔는데 이분이 베트남에 상가 건물이 10개나 있어. 그럼 공항 내렸을 때 당신은 우리나라에서 번 것도 세금 내고 니네 나라에서 번 것도 세금 내야 된다. 그러면 왔던 비행기 타고 도망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달래야 돼. 꼬셔야 돼. 당신 나라 고국에 있는 상가는 신경 안 쓸게. 우리나라 땅덩어리에서 벌은 것만 세금 내세요. 따라서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국내 원천 소득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땅덩어리 안에서 벌은 것만 세금 내라. 이렇게 제한적인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얘기죠. 요 말 이해 가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비거주자는 도망가니까 우리나라에서 벌은 소득만. 그런 다음에 마무리 납세지까지 공부합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곳이 어디냐? 거주자는 당연히 주소가 있으니까 뭐가 되죠? 주소지. 그 다음 주소가 없어도 183일 이상 살았으니까 거소지. 주소가 있는 곳 주소지, 살고 있는 곳 거소지라 얘기하죠. 그런데 비거주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따져보죠. 이분이 베트남 분이야. 우리나라에 올 때는 이유가 뭐가 있어? 두 개가 있어. 결론은 돈 벌라고 온 거죠. 돈 벌라고 오니까 182일 동안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돈 벌라고 올 땐 두 가지가 있어. 이분이 쌀국수를 요리가 잘해. 그래서 가게를 차렸어. 국내 사업장이 있다는 얘기야. 그럼 가게를 차렸으면은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는 거야. 사업장 있는 곳. 왜? 주소가 없으니까. 남양주에다 쌀국수집을 했다. 그럼 거기가 관할 납세지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음식 솜씨가 너무 좋아. 평내 호평동 맞나요? 호평동에 있고 또 하나는 어디? 그냥 근처에 무슨 동에 있어? 사업장이 여러 개 있어. 여러 개 있으면 그 중에서 주된 사업장 소재지. 그러니까 규모가 좀 큰 데가 되겠지. 끝. 그런데 이분이 사업장이 없어. 음식 솜씨가 안 좋아. 그래서 취업하러 왔어. 취업하러 왔으면 사업장이 없죠. 그랬을 경우에는 월급 받는 곳. 근데 월급 그러면 왠지 싼 티가 나니까 어려운 말로 요 말을 합니다. 요 말.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 그냥 월급 받는 곳 얼마나 좋아. 이걸 꼭 어려운 말로 써서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 내가 어디에 취업했다. 그럼 그 취업한 사무실 관할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용어하셔야 돼. 왜? 이 용어가 양도소득세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거주자, 비거주자 다 개인을 얘기합니다. 구별할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알아야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나는 모르겠다. 그럼 비거주자만 빼고 거주자만 공부해도 되는 거죠. 거주자는 주소가 돼 있거나 183일 이상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떤 소득에 대해서,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세지가 어디냐? 주소가 있으니까 주소지 거소지다. 끝. 이러면 되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과세 기간,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복습 들어갈게요. 과세 기간이다 그랬으면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인데 얘는 원칙이 있어요. 원칙은 1월부터 12월이야.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1년이란 얘기죠. 1년인데 요 1년을 뭐라고 그러냐? 1영년이라고 얘기합니다. 1영년. 영년이 뭡니까? 영년. 영년. 달력상의 1년. 지나간 1년이 아니야. 달력상의 1년. 달력상의 1년은 1월부터 12월이 되는 거죠. 얘는 무조건 원칙이야. 얘는 항상 원칙이고 이거는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돼요. 무조건 1월부터 12월이야. 소득세다. 과세기간은 1월부터 12월이야. 그랬더니 어떤 분이 요즘 은행 가면은 달력들 많이 받아오대요. 그럼 달력 받아왔다고 날 보여주는 거예요. 봤더니 맨 앞에 12월 달부터 있다 이거야. 이건 서비스 차원에서 한 장 붙여준 거지. 달력상의 1년은 1월부터 12월. 세법은 달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5월 5일부터 내년에 5월 4일까지도 1년이죠, 사회에서는. 근데 우리가 과세기간에서는 1년으로 보지 않습니다. 항상 1년은 달력상의 1년이 되죠. 또 하나, 상식. 달력상은 우리가 세법에선 여골을 사용합니다. 여골. 여골이 뭐냐? 달력상의 한 달. 달력상의 한 달은 1일부터 말일까지가 한 달이 되는 거야. 또는 1일부터 30일 될 수도 있죠. 1일부터 28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달력상의 여골을 사용하고 달력상의 영년을 사용합니다. 세법은 한 달, 1년. 원칙. 왜냐? 그럼 예외가 있는데 여기 보세요. 요건 개인, 사람에 대한 세금이야. 사람에 대한 세금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면 무조건 원칙 적용해. 사람에 대한 거니까. 그 사람이 개업을 했던, 폐업을 했던, 입원을 했던, 퇴원을 했던 이거 신경 안 써. 사람만 살고 있으면 원칙이야. 수입이 있던 없던 관계없어요. 무조건 사람이 살고 있으면 원칙. 그럼 예외는 뭐냐? 사람이 없어져. 사람이 없어질 때만 예외 주는 거야. 그럼 사람이 없어지는 건 사망. 5월 5일 날 사망을 했다. 그럼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만 돼. 다음 날부터는 그 사람 얼굴 보기 힘드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냐? 해외 이주. 이민을 가. 이민을 가면 우리나라 떠난 날부터 다음 날부터 그 사람 못 보겠죠. 따라서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세기간은 무조건 사람이 있으면 원칙이야. 없을 때만 예외인데 없을 때는 두 가지 경우뿐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거주자, 비거주자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오케이? 그럼 따져봐. 자, 5월 5일 날 출국을 했어. 이민 갔어. 그럼 이때까지는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잖아. 그럼 거주자였단 얘기야. 그러면 5월 6일부터는 주소가 없어지겠지. 이민 갔으니까. 이때 신분은 뭐가 될까? 비거주자가 되는 거야. 어렵게 생각할 하나도 없어. 이때는 주소가 있으니까 거주자. 그 다음 날부터는 주소가 없어지니까 비거주자가 되는 거지. 오케이? 항상 이거야. 어려운 게. 세법은 아주 그냥 상식선에 접근하면 돼.
사망을 했어 5월 5일 날. 그럼 이때까지는 주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신분이 뭐가 된다? 거주자가 되는 거야. 주소 있으면 거주자야. 그러면 5월 6일부터는 주소가 없어지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비거주자? 여보세요? 귀신이 되는 거야, 귀신이. 어떻게 비거주자가 왜 나와? 귀신이 되는 거지. 참 대단해. 하나 가르쳐주면 하나만 그대로 알아서. 사망하고 다음 날부터는 귀신이야, 귀신. 귀신이 보여진다. 그럼 나도 죽은 거죠. 영화도 그런 게 있잖아요. 소름 끼쳤지. 그래서 이건 좀 유치한 예지만 거주자 비거주자는 변화가 된다는 것. 그 다음 과세기간이다 하는 건 그 사람이 없어질 때만 예외가 있는 거고, 그 사람이 있으면은 무조건 원칙을 적용한다. 끝. 자, 그럼 이제 여기 특징에 관한 것들이 제일 기본적인 겁니다. 이것만 알아두면 돼요. 특징은 390쪽에 나왔습니다. 390쪽에 양괄호 1번 소득세의 1번 소득세는 개인을 납세 의무자로 하고 개인의 소득을 과세한다. 2번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로 구분되는데 법인소득세는 법인세라 하고 개인소득세만 뭐라고 그런다? 소득세라 한다. 양괄호 2번 소득세 특징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열거주의 과세 열거주의는 밑줄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 몇 가지로 분류한다? 8가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박스의 밑줄 종합과세. 종합과세는 동그라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여기는 순서가 좀 다르게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뭐로 공부하라고 그랬죠? 이, 근, 배, 사, 기, 연.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종합과세. 합친다 이거죠. 그 다음 분류과세. 분류과세는 동그라미 퇴직, 동그라미 양도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밑줄 구분하여 분류과세다. 그러니까 이근배 사기연은 종합과세, 퇴직과 양도는 구분하니까 무슨 과세? 분류과세. 그 다음 분리과세다 했으면은 밑줄 원천 징수함으로써 종합과세에서 분리한다. 이 말은 뭡니까? 돈 받을 때 세금을 띄고 받는 과세. 이걸 뭐라고 그러죠? 분리과세. 그 다음에 오른쪽 동그라미 3번 밑줄 원칙 개인을 단위로 해서 과세한다. 끝. 4번은 몰라도 되고요. 5번 필요 없고요. 6번 그 밖의 특징은 동그라미 국세다. 찾았나요? 밑에 밑줄 신고 납세 제도다. 여기서 알아두셔요. 우리가 잘 봐요. 과세기간이 1월부터 12월 말까지 벌은 걸 갖다가 다음 연도 익년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 납부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는 다음 연도 몇 월 달에 신고하는 거죠? 5월 달. 그래서 세무서가 5월 달이 제일 바빠. 그 근처에 있는 세무사 사무실도 5월 달이 제일 바빠요. 왜? 5월 달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도 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도 합니다. 5월 달이 제일 바쁠 때예요. 5월 달이. 다시 상식적으로 알아야죠. 1월부터 12월까지 벌은 것을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한다는 것. 그 다음에 그래서 과세기간에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신고한다. 양괄호 3번 과세기간 원칙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몇 년? 1년. 그 사람이 살고 있으면 무조건 1년이야. 예외 1번 사망,
사망했으면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2번 국외 이전으로 출국, 국외 이전으로 주소를 옮겼다. 이 말은 뭐냐? 이민 간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 양괄호 4번의 납세지, 거주자는 주소지. 다만 주소가 없으면 뭐가 된다? 거소지. 아까 다 설명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비거주자는 원칙, 국내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이 있을 때 쌀국수. 다만 국내 사업장이 2 이상 있으면 어디가 된다?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되죠. 주된 사업장이다 그러면 규모가 아무래도 더 큰 데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국내 사업장이 없다. 사업장이 없으면은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국내 원천소득이라는 건 직장에 취업했다는 얘기야. 따라서 월급을 얘기한다. 월급이 나타나는 장소.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양괄호 5번 과세 관할은 뭐냐? 이거죠. 종합부동산세 좀 전에 했습니다. 국세는 과세관청이 어디가 된다?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관할 세무서 위주로 거래한다는 얘기죠. 또 나왔어요. 6번 소득세 계산은 박스 또 하나 밑줄 분류과세. 분류가 나왔으니까 동그라미 종합, 퇴직, 양도. 종합, 퇴직, 양도는 따로따로 구분해서 과세가 된다. 어느 한쪽에 합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분류과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건 우리가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인데 여기 보셔요. 자, 우리가 과세되는 소득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열거주의. 소득은 일단 종, 퇴, 양으로 나누죠. 종합소득이 있고 퇴직소득이 있고 양도소득. 종합소득 안에는 6개, 이, 근, 배, 사, 기, 연. 이걸 다 배우면은 세무사 시험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소득 일부, 양도소득 요것만 배우는 거예요. 중개업 하면서 퇴직금 물어보는 사람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양도소득 위주로 공부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 중에서 일부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소득만 배우는 거예요. 부동산과 관련된 거. 사업은 무지 많잖아요. 요식업도 있고 판매업도 있고 제조업도 있고 다 배울 필요 없어.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 그럼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이다 그러면은 무엇이 있느냐? 3가지가 있는데 뭐만 있나 보죠? 첫째,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소득은 첫째 뭐가 있느냐?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매매업이 뭐야? 과일 가게는 과일이 상품이죠. 부동산 매매업이면 부동산이 상품이야. 그러니까 남의 부동산을 사다 팔고 이러면 매매업이라 얘기하는 거죠. 다만 취급하는 물건이 부동산이니까 부동산 매매업이라 한답니다. 부동산 매매업. 두 번째는 건설업. 건설업은 주택, 신축, 판매업이라고도 얘기하죠. 얘는 답이 나와요. 주택만 해당이 돼. 그리고 남의 주택을 사다 팔면 매매업이야. 건설업이 되려고 그러면 내가 지어서 팔아야 돼. 그래서 이름에 나오잖아. 주택, 신축, 판매업. 내가 잘 봐요. 원룸 한 동 지어서 팔어. 그러면은 건설업자야. 근데
남이 만든 원룸을 사가지고 팔았어. 그럼 뭐가 돼? 매매업이 되는 거예요. 차이점 이해 가나? 남의 걸 사다 팔면 매매업이고 내가 지어서 팔면은 건설업인데 건설업자는 무엇만 지어야 된다? 주택만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땅이야. 내 땅에다가 상가를 지어서 팔면은 뭐가 될까? 상가 지어서 팔았어? 상가야 상가? 덥다. 됐어. 힌트. 내 땅에다가 주택을 지어서 팔았어. 두 가지가 있잖아. 뭘 지어서 파냐 이거야. 주택을 지어서 팔면 건설업이야. 상가를 지어서 팔면 매매업이 돼. 주택이 아니니까. 너무 말을 빨리 했나 내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 땅에다가 뭘 지어서 파냐 이거야. 주택만 지어서 팔아야 건설업이야. 주택 신축 판매업이니까. 상가를 지어서 팔면 매매업이 돼. 만약에 아무것도 안 짓고 땅만 팔았어. 뭐가 될까? 매매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건설업은 무조건 주택만 지어서 팔아야 돼. 상가를 지어서 팔거나 또는 나대지로 그냥 땅만 팔거나 다 매매업이야. 부동산 사고 팔면. 그러니까 얘는 범위가 적지. 건설업은.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 요거 돈 많이 벌어요. 요거 어떤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돈 한참 벌었을 때가 뭐가 있냐. 통매할 때. 지금도 그래요. 조그마한 거 상가주택 하나 원룸 하나 지어. 그런 다음에 현찰로 싸게 팔어. 통째로. 통매. 그리고 옆에가 또 지어. 그리고 통매하고. 그러니까 현찰로 하면서 좀 싸게 파는 경우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꽤 돈을 만졌어요. 왜? 일단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매수하는 사람들도 있어. 은퇴하는 분들. 이걸로 나중에 원룸 임대사업 하면서 노후자금 하려는 분들. 그래서 한때 유행이 됐었죠. 짭짤하게. 그래서 건설업자. 거기서 말하는 건설업자. 건설회사. 그 다음에 전주. 그래서 돈 되는 사람.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해가지고서 같이 많이 다녀서 돈 번 적이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 두 가지.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제일 부러워하면 지는 거.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임대라는 말이 들어갔잖아. 임대업자다 그러면은 조물주보다 위인 건물주란 얘기야. 부동산을 빌려주고 받는 것. 임대사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세 가지를 배우는데 이 두 가지는 너무나 간단한 거니까 지금 했듯이 땅을 팔았다 매매업, 상가 지어서 팔았다 매매업, 주택을 지어 팔았다 건설업. 너무 간단하니까 출제가 잘 안 돼. 얘 위주로 여기서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죠. 재밌는 거는 작년에 한 문제 나왔어요. 올해 안 나왔어요. 내년에 하나 정도는 여기서 나오지 않겠느냐. 그 내용들이 거기에 392쪽에 2번 밑줄 부동산 임대사업소득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임대사업은 뭐냐? 임대사업은 다 대여라는 말이 나와. 그렇죠? 임대사업이다 그럼 뭐야? 부동산 빌려주고 소득 생기면 다 임대사업이야.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사업소득은 1년에 한 번씩 합쳐서 종합소득세를 낸다는 것. 아까 사업소득이 종합소득의 6가지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소득은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를 낸다는 것.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둬야죠. 사업소득세, 노후, 종합소득세를 내는 겁니다. 종합소득세. 그건 기본적으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그럼 오늘은 요거는 원래 입문과정에서는 안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하나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뭐가 있느냐? 임대사업소득의 양괄호 1번 밑줄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에 뭐가 있어요? 범위가 나왔죠. 1번 밑줄 부동산, 밑줄 부동산상의 권리 동그라미 돼요. 여기서 부동산하고 부동산상의 권리의 뜻은 양도소득세 때 많이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서비스로 한번 해드릴게. 이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부동산상의 권리. 그러면 요거야. 똑같은 대여야 빌려줬어. 그럼 부동산하고 부동산상의 권리 나와 있죠. 그러면 똑같은 부동산인데 요 꼭 알아두셔요. 양도에서 다음 주 또 배웁니다. 부동산 끝 이렇게 나오면 내 거야. 내 거. 누구 거? 내 거 빌려주면 다 임대사업이지. 남의 거 빌려주면 사기꾼이에요. 내 거 빌려줘야 돼. 그럼 부동산상의 권리에서 부동산은 누구 거야? 그거 봐. 외우려고 하니 그 세법이 이거 이름에 힌트 나온다니까. 부동산은 당연히 내 거니까 권리가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권리란 말 안 써. 근데 부동산상의 권리다. 권리가 나왔으면 얘는 내 거가 아니야. 남의 건데 내가 권리가 있다는 얘기지. 왜 나 혼자만 흥분된 것 같아? 이름에 나오잖아. 부동산은 내 거야. 내 거는 권리가 있으니까 권리 따로 안 써. 근데 부동산상의 권리를 끄집어냈으면 이 부동산은 내 거가 아니야. 남의 부동산이지만 내가 권리가 있어요. 이걸 빌려주고 받으면 임대사업이 된다. 즉 내 거 빌려줘도 임대사업이고 남의 건데 빌려주면 사기꾼이고 남의 건데 내가 권리가 있다. 이 권리를 빌려줄 때만 임대사업이 된다는 거예요. 정리. 내 거 빌려주면 임대사업이야. 남의 거 빌려주면 사기꾼이야. 남의 거 빌려주고 집세 받으면 남의 건데 내가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빌려줬을 때는 임대사업이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가 이해가? 예를 들어 이런 거 따져보면 되잖아요. 내 건물을 전세 놨어. 월세 놨어. 그럼 부동산 임대야. 남의 거를 내가 어떻게 했느냐? 3년 전세 받았어. 근데 이걸 갖다가 딴 사람에게 반전세를 놨어. 전전세를 놨어. 내 거야 남의 거야? 남의 건데 내가 3년간 권리가 있잖아. 전세권. 이걸 갖다 제3자에게 빌려주고 받았어도 나는 임대사업이 된다 안 된다? 된다가 되는 거지.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미치겠네. 내 거 빌려줘. 임대사업. 남의 걸 전세 얻어서 전전세 놨어. 그러면 내 건 아니지만 권리가 있는데 권리를 빌려줬으니까 임대사업이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임대라는 것은 내 거 빌려주나 남의 걸 빌렸다가 다시 재임대를 하나 다 빌려주고 받으면 임대사업이다. 남의 부동산을 권리도 없는데 빌려줬다. 이건 사기꾼이에요. 요번에 그거 하니까 생각나죠? 자격증 없는 부동산 하던 사람이 자격증 없이 뭐 20몇 억인가 10몇 억인가 스스로 챙겼다고. 그거 봤나요? 공부하시느라 볼 시간이 없었구나. 그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능력이란 얘기야. 공부도 안 하면서 안 봤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용어 자체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나 똑같아요. 용어 그냥 막 외우려고 하지 마. 부동산 내 거 빌려줬으니까 대여가 나오니까. 부동산상의 권리는 남의 부동산인데 내가 권리가 있다. 권리는 세를 얻었다. 2년간 살 수 있다. 그럼 그 권리를 딴 사람한테 빌려주고 돈 받으면 다 임대사업이다. 그래서 명의랑 관계 있다 없다? 없다. 내 거 빌려줘도 임대사업, 남의 거 빌려서 다시 빌려줘도 임대사업이 된다는 것. 그거 알아두시란 얘기죠. 그래서 1번 밑줄 부동산, 그 다음 밑줄 부동산상의 권리대요.
그 다음에 2번 밑줄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대여. 재단에 대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통째로 빌려준 거. IMF 때 이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공장이 있는데 너무 힘들어. 또 연세가 드시거나 건강이 안 좋아. 그럴 경우는 통째로 빌려주죠. 야, 시설 기계장치 다 돼 있어. 들어와. 네가 벌어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줘. 통째로. 그러니까 재단에 대여라는 건 부동산 통째로 빌려주고 집세 받는 거니까 임대사업이 되겠죠. 공장재단, 공장을 통째로. 광업재단, 광산이 하나 있어. 내가 광산 통째로 빌려준 거야. 와서 일해서 집세 내라고. 그 다음에 3번 광업권자, 조강권자, 덕대 세 사람이 채굴에 관한 권리대여야. 채굴에 관한 권리대여니까 부동산상의 권리랑 같다고 보면 돼. 용어가 낯설어서 그렇죠. 자, 봅니다. 이게 산이야.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이 광산을 발견했어. 광산을 개발했어. 이 주인을 광업권자라고 얘기해요. 왜? 광산을 개발하면 야, 이거 내가 개발했으니까 나만 캘 수 있도록 권리를 나한테 줘. 이게 광업권이죠. 그럼 광업권자는 광업권 주인. 이 사람이 을에게 야, 을아, 공장하고 똑같아요. 나 광산 있는 거 알지? 내가 힘들어 그러니까 2년간 너한테 기간을 줄 테니까 2년 동안 석탄 캐서 돈 벌어가. 대신 한 달에 얼마씩 나 줘. 광업권자가 채굴에 관한 권리, 채굴에 관한 권리를 빌려주고 받았다. 그럼 다 임대사업이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은 2년이다. 그럼 2년 동안 권리 있어 없어? 2년간 권리가 있죠. 이 사람을 뭐라 그런다? 조강권자라 얘기해요. 조강권자다 그러면 광산 주인이 아니야. 권리를 가진 사람을 얘기하죠. 요 사람을 다른 말로 덕대라고도 얘기해. 이건 민법에서도 배울 텐데 아직 안 배우셨나? 덕대도 뭐냐? 조강권자하고 똑같아. 다만 등기를 했으면은 조강권자라 얘기하고 등기 안 했으면은 덕대라는 표현을 쓰죠. 그럼 민법의 원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실 건데, 그러니까 항상 조강권은 등기된 사람만 보호받을 수 있다고 배울 거예요. 민법에서. 그렇지만 세법에서는 등기했던 안 했던 권리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2년간 빌렸는데 제3자에게 또 빌려줬어. 무엇을? 권리를. 야, 내가 2년간 이 조강권 얻었는데 나 하려고 그랬는데 딴 일이 또 생겼어. 그러니까 네가 와서 우리가 한 달에 얼마씩 줘. 권리를 또 빌려줬어. 자기 거야 남의 거야? 남의 걸 빌려주고 받아도 뭐가 된다? 임대사업이 된다. 그래서 광업권자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빌려주든가 아니면 조강권자나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빌려줬다. 내 거 빌려줘도 임대사업. 나한테 빌린 권리를 재임대했어도 임대사업이 된다는 얘기예요. 말 이해 가셔? 그러니까 내 것만 빌려줘야 임대사업이 아니야. 남의 걸 빌려서 권리가 있는데 이걸 제3자에게 재임대했어도 임대사업에 들어간다는 얘기지. 말 이해 가시나? 용어가 낯설까 봐. 어려운 거 없는데 더 이상 못하겠어. 거긴 안 나왔지만은 간단하게 할게요. 요겁니다. 이 건물 옥상 있잖아. 여기에다가 기지국을 갖다 설치해놨어. 핸드폰 또는 저 전광판 있잖아. 옥상을 빌려주고 받아도 뭐가 돼? 임대사업이에요. 또 선거철 보면은 사거리 같은데 현수막 사람 얼굴 크게 후보자 얼굴 붙여놓잖아. 이것도 다 임대사업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무조건 빌려주고 받으면 임대사업이다. 다만 한 가지, 양괄호 2번에 동그라미 1번, 2번만 할게. 1번 전답의 임대소득. 논밭을 빌려줬어.
두 가지가 있어요. 빌린 사람이 농사를 잘 져. 그러면 이건 비과세야. 세금 안 내. 얘기했죠, 우리가? 농지에 대해선 세제상의 혜택이 있다고. 잘 봐요. 내가 논이 있어. 이분한테 빌려주고 1년에 쌀 10가마 받기로 했어. 소득이 있어도 과세, 비과세? 비과세. 근데 이걸 논을 빌려간 사람이 거기에다가 자가를 깔아놓고 우리가 주차장 사업을 해. 유료주차장. 논밭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면 과세, 비과세? 과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논밭은 작물을 이용해야지, 생산을 해야지만 비과세. 다른 용도는 과세. 그 다음에 관심사가 요거죠. 동그라미 2번 밑줄. 1주택 소유의 임대소득. 이건 한 가지만 간단히 할게요. 이거야, 이거. 여기서 1주택이라는 건 반드시 내가 집이 하나 있어야 돼. 하나 있는데, 봐요. 하나 있는데 이걸 남에게 빌려주고 내가 월세 살아. 전세 살아. 짜네, 안 짜네? 집이 하나뿐이 없는데 왜 이걸 빌려주고 난 월세 사냐 이거야. 짠하니까 하나의 주택을 임대하면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짠하니까. 근데 이런 게 있어. 하나의 주택 임대라고 그래서 하나만 빌려준다. 내가 집이 100채가 있어. 99채는 내가 매일 돌아가면서 잠자. 하나만 빌려줬어. 이건 한 개의 주택 임대 소득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나? 이럴 땐 과세가 돼야 하는 거예요. 하나의 주택을 임대한다는 건 소유도 하나고 1주택이고 이걸 임대를 했을 경우에만 짠하니까 비과세가 되는 거라는 것. 오케이? 거기까지만 오늘 알아두시면 되고 다 잊어먹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394쪽에 3장 양도소득세 나와 있죠. 아니? 요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무리 강의를 할 겁니다. 양도소득세가 범위가 많은데 입문 과정에서는 포인트 나올 만한 것들 정리를 먼저 할 겁니다. 그리고 1월 달부터 하나씩 순서대로 해나가면 되죠.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1월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5문제씩 문제를 풀고 갈 거예요. 집에서 공부 안 할 테니까. 4시간이니까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문제가 다 이번에 나올 만한 문제들이니까 지금부터 문제풀이 들어가자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날 강의만 잘 들으면은 다 소화될 수 있는 거죠. 일주일 지나서 문제가 되는 거지. 지금까지 했지만 세법은요, 우리가 좀 더 상식선에서 접근하면 좀 좋은 거예요. 무조건 공부식으로 외우려고 그러면 더 힘들어. 머리가 아프고. 아까 이것도 어렵잖아. 이거 뭐해? 어디 갔어? 부동산 나오면 뭐해? 이게 누구 건지 모르는데 이거 뭐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거야. 그렇잖아요? 그냥 부동산 외워서 그래. 세법에서 부동산 그럼 내 거야, 내 거. 부동산상의 권리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나오면 이 부동산은 누구 거야? 또 이제 뭐 내 거? 다시 한번. 덥다. 아니 여러분 내 건지 남의 건지 구별 못하면 안 돼.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미안해 안 미안해 배웠잖아요. 뭘 미안한지 모르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왜 이걸 강조하느냐? 양도소득세 이게 또 나와요. 그걸 알아야 쉬운 거야. 임대랑 똑같아. 부동산에 대여. 그럼 내 거 빌려줬으니까 임대사업이야. 그럼 다음 시간 예고편 부동산 양도. 그럼 팔았다 이거야. 이 부동산 누구 거? 내 거. 부동산 나오면 내 거라니까. 큰일 났다. 오늘 한 게 다음 시간에 또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걸 알아야 쉬운 거야. 그 다음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 이거 배워요. 다음 주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 양도 팔았구나. 권리를 팔았네. 그럼 이 부동산은 내 거야 남의 거야? 남의 거. 그래. 그걸 알아야 이해가 확확 들어온다니까. 내 건지 남의 건지 구별을 못하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용어가 힌트 준다는 게 그거잖아. 부동산 끝. 내 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권리? 그럼 이 부동산은 누구 거? 남의 거.
남의 거를 빌려주거나 남의 거를 팔면은 사기꾼이야. 근데 남의 거인데 내가 권리가 있어. 이걸 빌려주면 사업소득, 팔았으면 양도소득이 된다는 얘기지. 조금 이해 가려고 그래요? 노노노. 다음 주에 시작하자마자 물어볼 거야. 시작하자마자 나올 거야. 부동산 누구 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누구 거? 빌려주면 임대사업, 팔았으면 양도소득. 다음 주에 요거 똑같이 질문할 거야. 시작하자마자 질문한다고 그랬더니 5분 늦거나 그러면 5분 뒤에 할 거예요. 그래서 세법은요, 처음에 용어가 낯설어서 그렇지 하다 보면은요 주변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